성장 배경에서 진짜 자기가 살아온 몇 살 때는 뭘 했고 이런 것들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기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지원 동기는 조직 이해, 입사 후보는 직무 이해, 그리고 성장 배경과 성격의 장단점은 역량, 가치관이나 특질, 어떤 동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역량이 만들어졌는지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팁 하나 드리면 성격의 장단점에서 성격의 단점을 꼭 써야 돼요? 저는 안 써도 된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은 취준생 편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취준생 분들이 첫 번째로 겪는 거,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건데요. 조금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성을 가진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작은 기업들이나 중견, 중소 밑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무형식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형식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뭘 써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게 제가 무형식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첫 번째로는 지원 동기,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장 배경,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하나 써놓은 걸 여러 기업에 공통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취준생들을 위한 이런 무형식 자기소개서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무형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 무형식 자기소개서에 이 항목들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 항목들이 있을까? 제가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량 모델이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역량 모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무형식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에 갔다고 합시다.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에 갔을 때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제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남극이나 북극을 가면 빙산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배를 타고 빙산을 보고 나면은 우와 진짜 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빙산이 여기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이 빙산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해수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관찰이 쉽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평가가 쉽다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평가가 쉽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빙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후위기라든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구의 온도가 막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빙산이 짜그라듭니다. 작아져요 막. 근데 또 추워지면 또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지식이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기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주 해오던 것들은 바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가상각처럼 지식이나 기술의 능력이 좀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이것들은 질문을 하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SWOT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원자가 답을 하게 되면 지식이 있는 거고, 답을 못 하게 되면은 지식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관찰도 쉽고 평가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을 졸업한 지 15년 좀 지났다? 수학 분석 기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라고 경력직한테 그런 이야기 하라고 한다면 내가 맨날 했던 작업인데 설명하라고 하면 또 갑자기 또 못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바로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무형식 자기소개서를 설명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 빙산 모형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거든요. 자아 개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관, 특질, 동기, 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빙산이라고 하는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다 합쳐서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위의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빙산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성과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빙산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 빙산이 움직일 때 위에 있는 이 바람 때문에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이 밑에 있는 물살 때문에 움직일까요? 비중이 더 크니까 이 물살 때문에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 성과라는 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수면 아래쪽 영역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보기에는 이 위쪽은 보기 쉬운데 이 아래쪽은 뭐 특별한 장치 없이는 이걸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은 관찰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관찰이 어려우니까 평가가 어렵다.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는 변할 수 있는 영역,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경우는 변하는 영역인데 자아 개념, 가치관, 특질, 동기, 태도 이런 것들은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여기는 잘 변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요. 우리 무형식 자기소개서에 성장 배경이라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자아 개념, 가치관, 특질, 동기,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중요한데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 여기서 긴 시간이겠죠. 자아 개념, 가치관, 특질, 동기, 태도 이런 것들은 살아오면서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배경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아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고 가치관을 뭐라고 설명하고 특질을 뭐라고 설명하고 동기, 태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이 성장 배경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격의 장단점은 여기는 본격적으로 역량군이 표현되는 영역입니다. 역량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면 책임감, 소통, 협력, 대한상공회에서 인재상이 나왔던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목적을 가진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에서 그 목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형식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참고해서 쓰면 되겠지만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대한상공회의소의 100대 기업 인재상은 다 중요한 역량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임의식, 책임감이랑 똑같고 도전정신, 소통협력 있고 창의성, 원칙, 신뢰.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격의 장단점이 역량군을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 배경은 역량군이 되는 원인으로 돌아갑니다. 성장 배경은 이 역량군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임감이 자기가 있다라고 이제 성격의 장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책임감이 왜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 성장 배경이라는 게 이 해수면 아래에 잘 안 보이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책임감이 왜 생겼을까? 가치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태도나 뭐 동기에서는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힘들어도 해내는 끈기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 가치관이랑 이 동기 태도가 합쳐져 가지고 이 책임감이라는 역량군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감을 표현하기 위한 성장 배경에서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게 바로 성격의 장단점에 있는 책임감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 역량 모델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인사 담당자가 지원 동기는 왜 쓰라고 하는지 이해돼요. 그거 궁금하니까. 근데 성장 배경을 왜 쓰라고 하는지 인사 담당자도 가끔씩 모르고 이걸 쓰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는 성장 배경이라는 건 이 성격의 장단점, 특히 단점이 아닌 장점의 역량군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표현해달라는 거예요. 기업의 핵심 가치 인재상이 있다? 그러면 그 핵심 가치 인재상이 나랑 또 다행히 잘 맞아.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배경에서 책임감을 가지게 됐던 가치관, 자아개념, 특징, 동기, 태도 이런 것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격의 장점에서 소통 협력을 이야기한다? 가치관에는 소통 협력이라면 그게 있겠죠? 공동체의 의식, 두루두루 잘 살아야 된다는 나의 그런 태도, 동기는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욕심 아니면은 희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살아오면서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소통 협력에 필요한 나의 가치관, 자아 개념들이 쌓인 상태에서 그 성격의 장점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도전정신 같은 경우도 자아 개념, 자기를 인식하는 거.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한다면은 어렵다고 하는 일에도 좀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특질은, 예를 들어서 이건 특질은 그거예요. 신체적인 특질이 될 수 있고, 이제 약간 정신적인, 머리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두뇌거나 신체와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그러한 뭐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특질 때문에 아무리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난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이런 특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 도전정신에 대한 장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장 배경과 성격의 저 장단점은 원인과 지금 내가 결과로 보유한 능력을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 배경 보통 쓰라고 하면은 시작할 때부터 뭐 우리 아버지로부터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을 가져왔는지는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뭐 엄하신 아버지, 그럼 엄하신 아버지를 통해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원칙, 신뢰 이런 쪽으로 좀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성장 배경에서 이거와 연결시킬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진짜 자기가 살아온 몇 살 때는 뭘 했고 이런 것들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성장 배경이라는 건 이 역량 모델의 아래쪽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걸 잘 알지도 못하고 쓰고 있어요, 오랫동안. 인사팀도 그렇고 채용 사이트 사람인 자코리아 무형식 자기소개서 보면은 전부 이렇게 지원 동기,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입사업 부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쓰는지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99%가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무형식 자기소개서라고 하더라도 잘 쓰실 수가 있겠죠? 지원 동기랑 입사업 포부가 남았습니다. 이거 역량 모델은 진짜 중요합니다. 1번이 지원 동기, 2번이 성장 배경, 3번이 성격의 장단점, 4번이 입사 후 포부. 자, 이거 두 개는 이제 했고요. 지원 동기와 관련돼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원 동기는 솔직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가 서류 전형 통과할지 모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기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조직 이해라는 관점이 들어갑니다.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그 매력에 대해 느끼고 그런 매력을 느끼면서 그 회사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정을 표현해 주는 거. 조사, 이해, 매력, 표현. 이게 지원 동기예요. 우연치 않게 기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에 지원하는지 조직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표현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지원 동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뭘 뜻하는 거냐면 포부잖아요. 포부는 뭐냐면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직 이해가 아니라 직무 이해입니다. 직무 이해. 포부니까 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원한 분야가 있잖아요. 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포부를 쓰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따라하겠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이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입사를 포부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건 대학 전공 과정이나 제가 뭐 공모전 이제 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은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일들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 왜냐면 지금 뉴스나 기사를 봤을 때 이런 사업이 기사에서는 뭔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면 그걸 내가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좀 미리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이 커질 때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전문성이나 자격증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해서 한 1년차, 3년차, 5년차 정도를 작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다 직무 이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기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지원 동기는 조직 이해, 입사 후 포부는 직무 이해, 그리고 성장 배경과 성격의 장단점은 역량, 그리고 어떻게 믹싱이 돼서 그 역량이 나왔는지의 성장 배경, 가치관이나 특질, 어떤 동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역량이 만들어졌는지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면 성격의 장단점에서 장점은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됐을 거예요.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쓰냐고요. 성격의 단점을 꼭 써야 돼요. 인사팀에서 평가하고 싶고 자기소개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은 역량과 관련된 건데 저는 안 써도 된다고 봐요. 학생들 만나면은 장단점에서 단점 뭐라고 써요? 굳이 왜 단점을 찾아봐요? 그래서 전 단점 쓰지 말라고 해요. 자기소개서에 솔직히 나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면접까지 갔는데 단점을 물어본다면 그 단점이 우리가 일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단점이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남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제 일이 있으면 좀 잘 돕지 않는 그런 완고한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일에 적용이 되죠.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돕지 않는다라는 그런 협력적인 태도가 빠지는 느낌이잖아요. 그건 진짜 단점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단점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저녁에 좀 코를 많이 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이랑 상관 있어요, 코 고는 게? 만약에 합숙하면서 자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이 아닌 단점을 표현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과 관련된 단점은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물어본다, 일과 떨어진 내 가정사나 내 삶에서의 그런 단점들이라면은 뭐 간단하게 언급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무형식 자기소개서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설명 듣고 성장 배경이나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어떻게 쓰셔야 될지 잘 모르겠다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면접 질문이든 아니면은 채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이든 뭐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다 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퍼였습니다.